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썰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안젤리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안젤리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는 천주교 신자이며 다니고 있는 성당 내 언니 오빠들이 저를 20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어린애 취급해서 고민이라 보내봅니다. 저는 성당 청년부에서 활동 중입니다. 청년부에서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대부분은 30대입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청년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다들 저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리서 막내였던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막내로서 챙김과 보살핌을 받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친척들 포함해서 저는 거의 항상 첫째였으니까요. 주변에 다 동생들밖에 없다시피 했어요. 어른들이 큰 누나가 돼서 모범을 보여야지. 동생들 잘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나 하나도 챙기기도 버거운데 보살핌은커녕 동생들을 보살피고 양보하고 첫째로서의 역할을 강요받다 왔으니까요. 하지만 언니 오빠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관심이 가끔가다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애기 취급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것도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고 제 뒤로 막내가 들어오면 사그라들겠지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뒤로 막내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아직도 저를 어린애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를 애 취급한 일화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니들은 항상 제가 성당에 들어오면 이거 얘기해야 되냐? 우리 땡땡이 왔죠? 어서와 이럽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저한테 장난을 치면 우리 땡땡이 왜 괴롭혀? 이런 루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같이 장난이긴 하지만 언니 오빠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 그 사이에 낀 저는 너무 뻘쭘해요. 한번 연애를 하고 싶다고 연애에 대해서 언니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로웠던 전 그냥 이냥저냥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언니들은 울 막내가 연애가 너무 하고 싶었죠? 아이고 귀여워 우쭈쭈. 아직 어려서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이러고 같은 청년의 오빠 한 분이랑 장난으로 엮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 오빠들은 자꾸 저한테 장난을 칩니다. 이거에 대해선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지난번에 여자들한테 오지게 되었던 형님 썰 풀었잖아요. 이 형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 형이 저한테 장난치고 괴롭히니까 다른 오빠들도 같이 장난쳐요. 저를 디스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2살 때 한번 단발하고 싶어 머리를 자르고 고데기를 하고 성당에 갔습니다. 근데 이 형이 절 스네이프 교수님이라고 놀렸습니다. 큰맘 먹고 자른 건데 이런 놀림 받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별명은 스네이프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스네이프가 뭐지? 21살 때 제 성당 청년부와 다른 성향 청년부와 소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 청년부에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남자들이 많다고 들어서 이때 모쏠 탈출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아둔 이쁜 원피스 구두를 꺼내 입고 평상시 하지도 않은 풀 세팅과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습니다. 언니들이 그날 저한테 이쁘다고 칭찬들을 해주었습니다. 저녁에 다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제 스타일인 성격 유순하고 성실결핍 나는 남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오빠분이랑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 형님이 끼어들어 저희 흑역사와 디스를 그 오빠분한테 들어놓았습니다.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참다 못해서 제가 아 씨발 하고 탁상을 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너무 서럽고 창피한 맘에 결국 전 그 자리를 나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들은 따라 나와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 형님이 따라 나오길래 메고 있던 백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 뒤 저는 언니들한테 앞에 일을 말하였고 언니들이 그 형님을 혼냈습니다. 결국 그 형님은 저한테 사과했고요. 참고로 전 청년부 언니 한 분과 그 형님하고 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두 분이 단둘이 있을 때 최대한 그 자리를 피하고 둘 사이 해방 놓으려고 하는 다른 언니 한 분이 있길래
뒤에서 하지 말라고 말려줬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거죠. 그때 아기라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형님 말로는 제가 생후 몇 개월 안 됐을 때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형님 입장에선 아기 때 이미지가 강해 지금은 성인이라도 저를 어린애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어린애를 넘어서 친여동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들었던 오빠가 여동생한테 치는 장난들 저한테 하는 느낌이에요. 가끔가다 다른 언니 오빠들 앞에서 얘 어릴 땐 귀여웠는데 하면서 저를 역변의 아이콘이라고 또 놀립니다. 제가 체격이 왜소하고 귀염상이거나 애교 많은 성격이냐고? 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저는 한국 남자 평균 체격이고 성격 무뚝뚝한 편이에요. 그 형님 제외하고도 청년부 몇몇 언니 오빠들은 제가 미자거나 A일 때부터 봐왔습니다. 미자라고 하는 건 미성년자입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제가 미자일 때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고 학폭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언니 오빠들을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저한테도 힘이 되어 주었고요. 다른 데서 어울리지 못해도 성당에서만큼은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잘 어울립니다. 성당에서 위안도 많이 얻었고요. 전 이분들한테 항상 감사해요. 이분들이 이젠 절 어린애가 아닌 성인 여자도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대 중반 먹고 애 취급당하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절대 이분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사이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민한 부분도 있는 건지 알고 싶고 다른 30대 분들의 객관적인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 싶어 주절주절 하소연하면서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원래 근데 성당에서 이럽니까 근데? 고민이 많네. 좀 심각한 고민이네요. 가볍게 넘길 고민이 아니네. 이게 보니까 안젤리카님이 순간 기분 나빠가 적은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이 몇 년치가 응축이 돼가지고 저한테 보내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응축이 돼서 거의 엑기스, 거의 벌꿀 엑기스처럼 돼가지고 농축액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거의 단지가 돼가지고 저한테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참은 거예요, 이게. 예. 오래 참았다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보낸 겁니다. 안젤리카는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순간 뭐 기분 나쁘고 해가 저한테 보낸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한테 고민을 보내는 거는 예민한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예민한 거 아닙니다. 절대 예민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좀 놀랬습니다. 성당에서 저렇게까지 어, 저렇게 장난을 치는 건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저렇게까지 장난을 치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참고로 저런 장난 자체를 치지를 않습니다, 저는. 저도 무뚝뚝한 성격이기 때문에. 특히 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 여자도 아니고 한데 뭔가 지적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네,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님은 그거잖아요. 저분들하고 뭐가 관계를 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를 이제 더 이상 어린애로 봐주지 않고 날 좀 그냥 만만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거 좀 심하긴 합니다. 심하긴 해요. 제가 봐도. 예. 제가 스나이퍼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진짜 내가 남자였으면 그 멱살 잡고 내가 성당 끌고 갔다 진짜. 그냥 내 경찰 부른다 생각하고 그냥 그 성당 그냥 단전을 생각하고 끌고 갔습니다. 어.
내가 지금 그 해리포터 스네이프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해리포터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전혀 정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누구길래 봤는데 그것도 여자분한테 젊은 아가씨한테 이런 야 그럼 자기는 얼마나 잘났는데요.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데 그분도 뭐 외모로 그렇게 누구 타박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설령 본인이 잘났다고 하더라도 남의 외모에 대해서 타박하면 안 되죠. 어. 사람이 제일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졸렬한 게 외모 비하하는 겁니다. 사실 애 같은 사람은 님이 아니라 그 형님이나 불리는 사람이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안젤리카님 여자고요. 형님이라 하는 분 남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젤리카님이 너무 편해서 저 이제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형님이나 부르는 거예요. 저분 여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폭력입니다. 폭력. 아니 그걸 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성당에서나 많이 봤지. 아니 성당에서나 봤지. 실제로 닙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안젤리칸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 친구도 난 저렇게 얘기하면 절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자주 봤으면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자주 보고 오래 봤으면 이 사람이 약점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 장난칠 때마다 웃으면서 하지 말고 정색하세요. 예. 이게 그 안젤리카니도 약간은 좀 책임이 있는 게 내가 안젤리카니 뭔가 뭐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젤리카니도 뭐 착해서 그래 이게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냐 하면 이걸 이제 앞으로 되돌려 보면 너무 좋다 좋다 하면서 이제 봐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 이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빠 이거 성희롱이에요? 이렇게 딱 얘기하자는 못해. 못한다니까요. 이거 범죄인 거 알고 있어도 몰라. 나 한 번만 더 하면 잠시만 진짜 신고한다. 이제 신고해버려. 그러면 씨 겁나서 얘기 못하겠지. 이건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안젤리카니. 좀 사이가 멀어지는 한이 따라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한다고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칠 나이가 아니잖아요. 애도 아니고 숙녀야 숙녀. 성인 남자 여자예요. 그리고 솔직히 성당에서는 알고 있는 사이지 실제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 성당이 아니면 솔직히 뭘 사이잖아요. 사연자분. 성당 다녔기 때문에 아는 사이지.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성당을 안 다니면 몰라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해야 돼. 싫은 건 싫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어, 이 거부의사 있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너무. 제가 청년부를 싫어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안젤리카님. 제가 청년부를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 종목질의 끝판왕이 청년부예요. 나는 이게 교회만 있는 줄 알고 성당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성당도 만만치 않네. 여기 성당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청년부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기독교에서. 근데 청년부 그 하는 거 보고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안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간섭이 너무 심해. 좀 봤다고. 아, 교회에서나 봤지. 교회 몇 분 본다고 그 청년부 오후 예배 그거 한 시간 반 남지. 그것도 내가 그 교회 내 동네 교회도 아니고 그 친구 동네인데 친구가 따라가자 혼자 가서 뻘쭘하니까 같이 따라가자 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원정을 간 거죠 교회도. 교회도 보면 동네마다 한두 개씩 꼭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 이브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갔어요. 거기서 막 자고 잤어. 나 토같이 친구가 놀러 가자 했는데, 야, 너희 집에 놀러 가는 거 아니어서, 우리 집에 가족도 있어가 안 되고, 따라오라 해가지고. 야, 이게 교회잖아. 그래, 교회. 교회에서 뭐 한다고? 아니, 사실 교회 그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행사 있는데, 아니, 교회에서 뭐 하려고 우리 가가지고 여기서. 아,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어, 재밌게 노니까, 나 혼자가 뻘집에서 데리고 왔다 하면서, 그때 가려고 하다, 괜히 가면 또 저 친구 또 민망할까 싶어가지고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찬송가 노래 부르고, 어, 거기서 이제 이불 다 깔아놓고 이제 자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좋으니까 막 그냥, 아, 그냥 됐다 생각했는데, 지금 갔으면 절대 안 가지, 그냥.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그 이유인가? 그 이후부터 계속 간접시 싫어한 거예요.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난 연락처를 공유한 적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때 돈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돈이 무지하게 없었어요. 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뭐라고 했냐면, 야, 야, 붕어야, 그거 가면 피자하고, 피자하고 네가 좋아하는 치킨하고 떡볶이하고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가니까 있는 거예요. 어, 어. 나도 떡볶이 피자 안 먹은 지 좀 됐고, 너도 좀 됐잖아.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먹냐 해가지고 그때 또 넘어갔지. 자존심 팔고. 지금이면 무슨 랍스타 줘도 안 가져 그냥. 씨. 그래가지고 나 아직도 기억나요. 성탄절 그 끝나고 그 비닐봉지 있죠. 거기에다가 엄청 많이 담아줬어요. 그때는 그거 좋다 생각하고 갔는데, 아, 지금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유, 진짜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 이제 확 넘어갔을까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무튼 너무 그 이후 간섭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 이름도 알게 되고 제 연락처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연락처 전번을 교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빠졌어요. 빠지니까 왜 빠지냐고 전화 오는 거야. 아니, 교회 가고 싶은 건 내 마음이지. 어? 다음부터 뭐라 하냐면, 너 빠지기만 해봐. 집으로 찾아간다 하는 거예요. 집에 왜 찾아가? 그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게, 내가 그때 기억나는 게, 아마 저 안젤리카님도 그랬을 거야. 청년부 할 때 그냥 청년부 가입시켜주는 게 아니라 가입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서류 같은 거 적어야 돼. 가입 신청서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아마 있을 겁니다. 안젤리카님도 적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개인정보를 싹 다 적어야 돼요. 나이,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적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내 연락처를 왜 알았을까? 왜 간섭할 생각해보니까 거기 다 적혀 있더라고. 아, 합폭당하고 성당 화장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을 때 달래주던 분들이 성년의 언니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이 친목이 중요해도 이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됩니다. 자, 안젤리카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사람 친하게 지내는 거 좋죠. 혼자 있는 것보다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그리고 아무리 교회라는 게 좀 사람 사귀고 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일반 사회보다 좀 나으니까 이제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성당이 뭐냐. 너무 사람을 쉽게 알고 쉽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을 알고 지내는 상당한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 근데 교회나 성당은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 우리가 뭐 대학교 같은 데서 이제 동기나 친구 사귀더라도 그 사람과 친구 사이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술도 같이 먹고 좀 레포트도 같이 쓰고 족구도 차고 하면서 좀 서서히 친해져야 되는데, 이 교회나 성당 청년부는 그 단계를 생략해 버려요. 몇 번 보다 보면 그냥 나이 묻고 그냥 언니 불러도 되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젤리카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당에서 보는 거 일주일에 한 시간?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니까. 근데 그거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알겠냐고요. 잘 모르는데 간섭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봤다 하더라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오랜 기간 이 교회 참석하고 그 사람들하고 좀 그 정기예배 모임을 가졌다 하더라도 선을 지켜야 돼, 선. 온니 오빠 그러니까 온니 오빠라고 이렇게 칭하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프라이버시 같은 거, 개인의 치부 같은 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안젤리카님 또 혹시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얘기하세요. 그 폭력이라고, 범죄라고. 그걸로 깜빵하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세게 얘기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이미 성격이 어지지 못하고 뭔가 남들한테 싫은 얘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카님도 뭐 억울한 것도 있지만 안젤리카님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참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내색 안 하고. 네, 나약한 모습 많이 보였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좀 나쁜,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거부 의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젤리카님도 그거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거부하면 싫다고 딱 정색하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왠지 상처받을까 봐. 그 사람이 저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나 뭐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들어도 얘기하셔야 돼요. 거부의사 표현에도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 안 받습니다. 아, 그냥 싫어하는구나. 하면 안 되겠네. 딱 요 정도? 특히 그 형님이라는 사람 입조심해야 돼, 입조심. 그분 행동까지 잘못했다가 뭐 돈 많다고 했잖아. 돈은 맞을 수 있겠지만 얼굴 못 두고 다닐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사회에서. 돈이 많고 좀 가진 사람일수록 명예나 이 사회적인 평판에 더 예민하게 그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거 관리 못하면 돈 깔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분도 가진 사람이잖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내가 가졌으니까 저 사람 못, 나는 가졌고 쟤는 못 가졌으니까 제가 무시해도 된다. 좀 놀려도 상관없다. 어차피 얘는 나한테 반항 못할 것이다. 싫다고 얘기 못할 것이다. 그 마인드를 평소에 품고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형님이라는 사람. 내 같으면 형님이 안 부릅니다. 그냥 존칭 쓰시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니면 아니면 그렇게 안 부르시면 앞으로 여기 교회 빠질게요. 성남 빠지고 딴 데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딴 데 갈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교회가 없습니까? 다른 데는 교회 아닙니까? 난 딴 데 갈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교회 널린 게 교회고 너희가 널린 게 성당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뭐 뭐야 저 불교, 천주교, 기독교는 뭐 사방팔 다 날려 있잖아.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저기 아니면 갈 데 없습니까? 특히 뭐 교회 같은데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물론 그 안젤리카는 뭐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어떤 그런 정도 중요한데 이 정이라는 것도 서로가 어떤 에티켓을 지켰을 때, 서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선을 유지했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지. 저렇게 한 명이 일방적 무시하고 놀리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관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안젤리카는 앞으로는 저런 게 싫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셔야 돼. 바로바로 얘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얘기해도 안 고쳐지면 범죄라고 얘기하셔야 돼. 범죄. 예, 딱 라인을 지켜가지고 꼭 이제 거부사를 표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마음고생 심하셨네요. 예. 이래서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좋은 거예요. 친하게.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쉽게 친해진다는 게 이렇게 해서 무서운 거야. 쉽게 친해지면 그 관계를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쉽게 친해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상처받는 부분이 있으면 건들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더 이상 이런 걸로 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젤리카님 사연 보내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